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드릴 발제 내용은 입원 전담 전문의와 야간 전담 전문의, 혈압과 과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서울아산병원 통합내과 그리고 대한내과학회 입원의학 연구회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환입니다. 크게 내용은 한국 입원 전담 전문의 현황, 그리고 본사업 이후 입원 전담 전문의 운영의 문제점, 그리고 입원 전담 전문의 교대 근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자 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나 이 내용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번 전담 전문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한번 좀 이번 전담 전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전담 전문의는 이제 미국에서 1996년에 하스피탈리스트라는 용어를 통해서 생긴 용어고요. 하스피탈리스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보는 의료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즉, 그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따른 의료 직종의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시행하는 전문의라는 의미로 입원 전담 전문의가 이런 용어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기준 전국 입원 전담 운영형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9월, 즉 정부 주도 입원 전담 전문의 시범 사업이 처음 시작됐을 때 56명에서 시작된 인원들이 현재는 276명까지 증가된 상태입니다. 거의 한 5배 정도 증가되었고, 운영 병원들도 이제 15개에서 53개로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운영과 또한 내과, 외과, 신경과 굉장히 다양한 과들에서 운영되고 있고, 그 선생님들 전문 과목 또한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등 굉장히 다양한 전문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홍보위원장이다 보니까 이번 전담 전문의 홍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많이들 보셨던 드라마죠. 이제 꽤 많은 인기를 얻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 2에서도 이제 입원 의학과라고 하는 과를 이제 조금 이제 홍보대 할 때도 조금 내세워가지고 많은 국민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익숙해지도록 노력을 했었었고요. 실제적으로 슬기로운 의사생활 자문에도 이렇게 입원 전담 전문의 저뿐만 아니라 총 한 3분 정도가 이렇게 현장 자문에도 참여해서 입원 전담 전문을 알리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 중에서 본사업 이후 입원 전담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달에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로라는 게 좀 신설이 되었습니다. 즉, 입원 전담 전문의가 그동안의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이제 들어갔던 부분이 됐는데, 이게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운영 형태가 기존 시범 사업에 비해서 1형, 2형, 3형으로 세 가지로 이제 간소화되었고, 그 기준들도 이렇게 좀 축약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 시범 사업과 이제 본사 운영을 잠깐 비교해 보면은 어, 시범 사업일 때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들이 많았어요. 2년에 따라서 4인인지 뭐 24시간 할지 모드로 보면 8가지 모드가 돼 있었었는데 본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1형, 2형, 3형 크게 세 가지 유형을 나눴고 1형 같은 경우는 주 5일, 즉 평일 근무죠. 평일 주간 8시간. 그다음에 2형 같은 경우는 1형에서 토일이 더 이제 확충된 거죠. 주 7형 주간. 3형 같은 경우는 주 7일 24시간, 즉 교대 근무를 전제로 한 운영 형태가 되겠고 뒤에 보면은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은 따른 이제 그 병동의 환자 수에 따른 비율도 25대 17대 16대 1로 나눠서 각 입원 전담이 1인당 볼 수 있는 환자 수를 좀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 외에 시범 사업은 건강보험 환자들만 적용됐다고 보면은 이번 전담 전문의 본사업 같은 경우는 의료급여, 자보, 보험, 산재까지 다 적용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 전담 전문의 시범 사업과 본사업 운영에서 가장 크게 차이 난다고 보는 것들은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입원 전담 전문의 수가를 천국에서는 최소 2인이 있어야만 이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불구하고 본사업 같은 경우는 일원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있더라도 물론 이제 환자 수 대비 전담 전문의 수 비율을 이제 이렇게 되지만 한 명만 있는 경우도 입원 전담 전문의 수가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좀 아주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번 전단지 본사업 이후로 이제 좀 눈여겨볼 통계들의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이걸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면은, 이거는 이제 메디컬 타임즈라고 하는 의료 전문지에서 이제 입원 의학 연구회 쪽에서 청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시범사업 작년 2020년 5월 기준, 그 다음에 올해 본사업 시작하고 나서 2020년 3월, 6월 기준으로 이제 통계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일단 시범 사업 대비 본 사업 되고 나서는 이번 전담의 수들이 조금씩 거의 뭐 한 10% 정도 이렇게 늘고 있는 게 보고 있고 본 사업 3개월 내에는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걸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상급 종합병원 쪽으로 종합병원 상급 쪽으로 좀 많았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서울대 서울 외 비율이 그렇게 뭐 차이 나지는 않아 보입니다. 문제는 요거 이제 요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병동당 전문의 수가 이제 본사업이 진행될수록 이제 병동당 전문의 수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보이시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뒤로 좀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이 통계 보시면은 시범 사업 때는 병동당 2.75명이 있다고 하면은 본사업 같은 경우는 2.23명, 6개월 뒤, 이제 2020년 6월 같은 경우 본사업 시작하고 한 6개월 뒤에는 1.1명을 점점 이제 병동당 전문의 수가 좀 줄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추측하고 있는 것들은 보시면은 시범 사업 때에 비해서 병동 수가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추측해 보건데 이거는 결국 입원 전담 전문의 1형의 경우 1인만으로도 수가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병동 여러 명이 받던 입원 전담 전문의 병동들을 어, 1형의 형태로 한 명 또는 두 명으로 쪼개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생각들이 추측에만 끝날 것이냐? 그러진 않다는 거죠. 뒤에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수 있는데, 이제 처음 1월 달에 이제 시작하고 이제 본 사업 3월 달에 보면은 1형 이제 81%였고, 3형이 5%, 뭐 2형 14%였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1형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형 비율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입원 전담 전문의 도입 취지 중에 하나가 휴일 및 야간에 있어서 전문의가 근무함으로써 이제 환자 안전한 진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있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3형의 비율을 둔다는 거죠. 거꾸로 1형의 비율이 많다는 거는 결국 주간에 근무하는 비율들이 많다는 건데 아시겠지만 주간에는 근무자들이 많은 기간이 되겠군 기간인데 결국 조금 원하던 형태 유형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한쪽 유형으로 쏠리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과 입원 전담 전문의 모두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주말 및 야간에 입원 전담 배치가 필요함을 다 동의하고 계시죠. 근데 문제는 각각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르고 있는데 입원 전담 입장에서는 어, 지속 가능한 3형 근무, 즉 3형 근무라고 하는 거는 반근무를 전제에 두는 거죠. 반근무 및 휴일 근무, 주말 근무를 이제 전제에 두고 있는데 이게 뭐 한 해 하고 말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해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 최소한의 인력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대 근무를 위한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또 주간에 근무하는 것 유형 대비 추가적인 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야간 근무가 있으니까. 또한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보이냐. 병원도 당연히 이제 사명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휴일하고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는 입원 전담 선생님들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설령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이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가 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야간 근무에 대한 이제 수당 같은 거를 이제 줘야 되는데 여기서 병원 자체적으로 이제 비용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많지 않은, 즉 3% 정도 되는 사명에 운영하고 있는 모든 병원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남은 시간들은 이제 입원 전담 전문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조금 사명의 근무 비율을 좀 늘리고 싶은데, 과연 왜 이제 이런 사명 근무 형태들, 즉 교대 근무들은 늘기가 조금 어렵고 추가적인 어떤 수가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조금 거의 뭐 20년 먼저 시작한 미국에서도 이런 입원 전담 전문의 교대 근무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안들도 많았고 생각들도 많았습니다. 실제적으로 한 2008년에 나온 뭐 이제 블로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번아웃 없이 야간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있었었고 이제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제 넉처니스트라고 하는 것, 즉 밤에만 근무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 뭐 저희 주제 중에 하나 야간 전담이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좀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남들이 잘 때, 쉴 때 일하는 휴일 또는 야간 근무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설령 주간, 야간이 교대로 근무한다 하더라도 쉽게 이제 번아웃을 빠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한국의 현재 이번 전에 교대 근무 현황은 좀 어떤가 살펴보면은 한국에는 이제 사명, 즉 주 7일 24시간 근무하는 모델이죠. 주로 이제 사명에서 주야간 근무 교대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형에서도 일부 시간대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런 교대 근무를 전제로 하는 거는 사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야간 전담제, 넉터니스트가 하는 것들, 즉 주야간 교대 근무가 아니라 야간에만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수가는 없는 상태고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번자의 본사업 제도 안에서도 이렇게 좀 넉터니스트, 즉 야간 전담 범위를 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야간 이런 근무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야간 전담 전문이면 이제 하게 되면은 근무 시간에 좀 맞지 않거나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다 보니까 기존 인력만 가지고 계속 주야간 교대로 해야 하다 보니까 주야간 전환이 미국보다 많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 같은 경우도 교대 근무를 위한 고민들이 많았다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요 3명의 입원 전담 팀의 교대 근무는 좀 어떻게 하는지 약간 뭐 모든 병원이 이 스케줄을 따르지는 않는데요. 네. 제가 경험해 봤거나 제가 저희 병원에 있는 형태를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요 사명 모델로 한 5년간 근무를 했고 이제 어떤 게 좀 힘든지 이런 건 조금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처음 이제 이런 교대 근무를 시작할 때 많이 하는 게 이제 주간 2주, 야간 1주, 오프 1주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자 이런 모델이 되겠죠. 굉장히 힘듭니다. 참고로 이건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초기 때 이제 다들 좀 의욕이 넘치고 또 나이도 적당할 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데미지가 옵니다. 신체적으로 특히 이제 멘탈리 정신적으로도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아주 오래 갈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야간에 일주를 근무하고 오프 일주를 쉰다고는 하지만 이 오프 일주는 쉬는 일주가 아니라 몸의 밸런스들이 회복하는 일주이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델은 주간 2주, 오프, 야간 1주, 오프. 즉, 야간 일주를 연속으로 하되 그 앞뒤로 오프를 넣어가지고 하는 거죠. 조금 일본보다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건데 이것도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야간 일주 연속해서 하는 것들은 집중도라든지 번아웃 쉽게 빠질 수 있고 저희 이제 팀에서 최근에 해보고 있는 것들은 오프를 좀 연속해서 하지 않더라도 오프라고 하는 건 병원에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야간 근무를 좀 쪼개서 하는 방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 연속해서 야간 근무를 줄여야지만 번아웃이 좀 덜 빠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 세 번째 모형에서도 더 야간 근무를 쪼개서 하는 모델들을 좀 시험삼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왜 저희가 이런 근무 패턴들을 선택했는지 뒤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한국의 이번 전에 교대 근무,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사명 모델의 문제점은 첫째로 이 교대 근무할 때 어떻게 개인 또 병원이 대처해야 되는지 교육이 없습니다. 이걸 경험적으로 아는 팀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만 처음 이 사명 모델을 시작했을 때 이런 교육이 뭐 아시는 분이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부족하게 되겠고 또한 어떻게 하면 이 사명 모델을 어, 잘 최소한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현재 이제 비율로 보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보면은 4명만 가지고도 사명을 꾸려볼 수는 있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많이 하는 게 5명인데 5명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5명은 말 그대로 한 명이라도 아프지 않고 365일 계속해서 이 스케줄을 지켜나가는 전제인데 분명히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라든지 뭐 이런 사명 모델을 했던 분들의 추천은 대부분 6명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병동당 사명 모델하면 6명을 추천하고 있고요. 또한 교대 근무할 때 번아웃이 증가해서 중도 퇴사자 비율이 좀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이 추정된다는 건 저희 팀에서 이미 그동안 5년간 겪었던 이유인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 뭐 전국적인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스템적으로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교대 근무하는 전략들은 일단은 연속하는 야간 근무를 있으면 최소 하는 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7일보다는 3일 또는 4일로 줄이거나 가능하다면 더 줄일 수 있는 게 좋죠. 뭐 하루에서 2일. 저희가 최근 올해 저희 팀에서 시험하고 있는 것들은 하루 또는 2일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뭐 오프레이션 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좀 중시하고 싶은 건 주간 야간 교대 근무 전환을 가능한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턴오버가 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최소화하고 1년 스케줄을 미리 작성해서 본인이 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신체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대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야간 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데미지를 줄 수 있다는 거를 개인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야간 근무할 때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나 이런 피드백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야간 근무에서 번아웃이 생기고 그 근무자가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또는 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체할 수 있는 백업 인력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 측면에서는 본인만의 교대 근무 루틴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즉, 뭐,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잘 때는 암막 커튼을 쓴다거나, 뭐 먹는 음식들, 근무제할 때, 뭐, 자가용을 본인이 운전하기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다음에 자는 수면에 관한 전략들도 굉장히 다양한 전략들이 좀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대 근무자를 위한 어떻게 하면 좀 잘 잘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해외에서는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 대응 전략들도 좀 있습니다. 자기가 첫 번째 이제 방 근무자를 이제 준비하는 뭐 주간 근무일 때, 방 근무자일 때, 그다음에 뭐 집으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예를 들면은 방 근무일 때는 오히려 액티비티하게 일을 하고 최소한 이제 중간중간 좀 휴식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 있고 그다음에 뭐 돌아갈 때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그리고 그 야간 근무와 야간 근무 사이의 주간 근무에는 최소한 좀 일찍 잠을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암막 커튼을 한다거나 좀 조용한 환경을 이루고 그다음에 이런 반근무자가 끝나고 다시 자의 생체 리듬을 바꾸기 위한 전략들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다양한 전략들이 있는 것들은 교대 근무, 즉 좀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입원 전담 전문의들이 이러한 전략 없이 야간 근무를 했다가는 좀 어렵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좀 앞서 말했던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하면은 지속 가능한 교대 근무를 유지해서는 야간 전담 전문의에 대한 고려 및 수가가 필요합니다. 즉 기존의 근무자들이 주간 야간을 계속 전환하면서 하기에는 이론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뿐만 아니라 번아웃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야간만 전담하는 야간 전담들. 물론 이 야간 전담의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얼만큼의 야간 기간 할지는 이제 논의가 필요하고요.
요 논의에 대해서는 야간 전담 간호사라든지 기존 야간 근무제에 대한 전략들을 저희가 좀 따올 수가 있겠죠. 그런 수가들이 필요하고 두 번째 조치리 24시간 즉 사명 수가 체계화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합니다. 즉 많은 입원 전담 전문의 실제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들이 개선이 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병원들이 더 이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들이 구체되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교대 근무가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런 스케줄도 잘 짜야 되고 연속한 야간 근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는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번아웃에 대한 대처를 본인도 좀 준비하고 병원 입장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이런 번아웃이 언제든 생길 수가 이탈자가 생길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처력들이 좀 준비돼야 한다는 것들 사전에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전담력 개인에 적합한 교대 근무 루틴을 찾을 수 있게 예를 들면은 어떤 이번 전담 자문에는 이 교대 근무가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제 일형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근무자는 이제 야간 근무가 적합하다. 그러면 이제 야간 전담위로 할 수 있게끔 또는 나는 요 주야간 근무가 오히려 조금 나의 개인 생활을 즐기기에 좀 낫다. 그러면 이런 주야간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되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런 유형에 따른 장단점이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입사할 때. 네, 그렇게 하면서 각각에 맞는 패턴을 하고 이것이 1년, 2년 고정되는 것들이 아니야. 마치 안식년처럼 주야간 근무하거나 야간 전담 했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좀 쉴 수 있고 다시 리셋해서 뭐 잠깐의 뭐 일형 무대로 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전체 유형 안에서도 좀 순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이런 이번 전담 제도가 오래 롱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좀 이번 전담점의 야간 전담의 발제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남은 시간들 이제 토론을 통해서 이 주제를 조금 더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제 뭐 이 주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메일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